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바이든 대통령은 각 국가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취임한 후 22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우방 정상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28일 스가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언제 통화를 하게 될까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 유력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사되지는 않았고 결국 주말을 넘기게 되었죠. 이와 관련해 한국의 언론들은 부정적인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첫 정상통화의 순서에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왔다면서 통화가 늦어지는 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통화가 문제였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에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후인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한중 정상의 통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27일에 통화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모두 추측성 기사에 불과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것이 한미 정상통화가 늦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주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통화의 밀도가 중요한 것이지 순서를 놓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시 주석과의 통화는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고 직접 발언했죠. 네, 북한의 대화 의지를 안팎에 확인시킨 데 이어 한미 정상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우선순위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외교가에서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1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다. 이번 주에 있을 두 정상의 첫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언급이 앞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놓고 미국의 편을 들고 있지만 한국은 중립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다른 미국의 우방 국가들보다 늦게 통화하는 게 결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관찰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죠. 한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일 첫 전화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많은 압박이 가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두 정상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일본 총리 관저 모두 28일 회담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지만 양쪽 다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료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안보 결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기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교상 주고받은 이야기이므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 일부러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29일 이날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여러 측면에서 합의를 했지만 엇갈린 부분도 있었다면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5대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 3곳이 동일한 맥락의 기사를 내보냈다는 건 사실상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행정당국은 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무척 단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스가 총리는 그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양측이 생각을 교환하는 데 그치면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태도입니다. 스가 총리의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의 심기만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자화자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을 통해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어지는 군사 거점 확대 등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주창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외교가에는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 나섰다는 이유로 바이든 정부는 다른 표현을 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 측은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번 발표문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전화회담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3가지 틀을 다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가지 틀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미일 안보 조약의 생각구 열도 적용,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함께하는 쿼드 협력 증진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통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임기를 1년여 남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도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협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죠.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마약을 실은 화물선이 인천항에 도착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국내 수사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21일 법조계와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마약 40kg을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인천으로 밀반출하려던 한국인 2명 등 일당 5명이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베트남 공안은 이달 19일 호찌민시 가라이항에서 인천행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인 컨테이너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 40kg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은 이어 A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20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했던 A씨가 주범으로 파악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베트남 형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밀수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베트남 중국 전세기 특별 입국 추진.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을 통해 핵심 경제협력국인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 입국을 추진한다.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특별입국자 수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다. 7월 22일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광민성, 빈북성 등으로 속속 출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중국 특별입국은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 7월 24일 57개사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하는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문화 등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베트남 중국 기업인 특별입국은 산업부 외교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주 광저우 한국총영사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 수요 접수, 비자 발급, 전세기 섭외 등을 거쳐 성사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4월 29일 중소중견기업 필수인력 340명의 특별입국 이후 기업인들 중심으로 추가 입국 수요가 약 4,000명이 접수됐는데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전기 항공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세기 특별입국을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연이은 중국인 베트남 밀입국 적발 예민한 베트남. 최근 수일 새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베트남에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베트남 당국은 절차대로 중국인들을 중국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인데 베트남은 혹여나 중국인들이 코로나19를 전파할까 예민한 모습이다. 21일 베트남 유력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해산물 밀수를 위해 베트남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 명이 2주 초에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붙잡혔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의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에 따라 즉시 격리시키고 절차에 의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인들은 다낭으로 밀입국해 해산물을 거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이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자 이들은 밀입국을 선택했다고 VN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다낭 송트라 경찰서장은 중국인들을 센트럴 시티의 로스티비가에 있는 호텔에 격리시켰다고 말했다. 다낭 보건부 위엔 띠엔홍 다낭 보건부 부국장은 이 중국인들은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격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중부 광남 성팅반에서도 21명의 중국인이 베트남 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광남성 보건부 위엔 바나이 국장은 21명의 중국인은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이들은 중국으로 다시 보내질 것이다 고 말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17일 최근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된 서프라이 체인의 취약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생산 거점의 동남아시아 이전 정책 해외 서프라이 체인 다원화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첫 번째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 30건을 발표했다. 이 중 15건이 이전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하고 있다. 첫 번째 공모는 5월 26일 물결 6월 15일에 접수를 받았으며 124건의 응모가 있었다. 채택사업 30건 중 이전국별로는 베트남이 15건으로 최다, 태국 6건, 말레이시아 4건, 필리핀 3건, 이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 15건은 분야별로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의약 제조기기 등 의약 관련이 총 7건이었으며 그 밖에 반도체 제조 장치 부품, 에어컨 부품, 스마트폰용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 15건 중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신해츠화학공업, 니키소, HOIA, 마츠오카 코퍼레이션, 메이코, 요코오 등 6개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아키바다이 게스트공업소, 이노해철공소, 에이블 야마우치 등 9개사. 보조금은 1건당 100만 물결 50억 엔의 범위로 지급된다.